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인데 이번 국감 출석의 승부수 어떤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그 국감을 앞두고 지금 이제 증거 제출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시아버지가 며느리 집에 와서 물건을 뒤진다라는 이제 맞지 않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위기를 이제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국감을 통해서 지금 가기에 앞서서 저희는 특검 도입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정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특검을 받아버리면 사실 끝날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특검에 대한 도입 여론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감을 출석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맹탕 국감으로 그냥 때우면서 넘어가려는 의도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는 끝까지 이거는 저희 당에 명운을 걸고 정말 특검 관철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특검도 특검이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과반이 이재명 지사 측에 책임이 있다,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경찰도 그리고 검찰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계속 소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식이든 그게 국정조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내부적으로는 이런 건데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경기도청에 왔어요. 근데 경기도청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성남시청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성남시청에 요청하고 거길 찾아갔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 와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되려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화천대유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그것을 숨기고 뭉개고 있었던 당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겉으로는 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요청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전혀 걸맞는 행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려 이 수사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특검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감 이야기를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특검을 받지 말라고 하면 저는 또 묻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맞죠?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특검을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이 했던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심하죠. 지금 시정농단으로 이게 지금 완전 성남시가 아예 다 거의 해체될 정도로 지금 그 업자들이 와서 이익을 취해간 사건인데 지금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전에도 과거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이번에도 논리 일관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또 딴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검경이 수사를 하니까 더 강도 높은 수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검경이 수사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박자만 내고 있어요. 서로 증거를 주지 않습니다. 서로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각자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정말 지금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이거는 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미래 권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진로,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사 담당 검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진실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민들이 이 견해에 동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특검이 아니면 절대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저는 지나친 것 같고요. 대략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잘 풀고 싶다고 하면 어쨌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사실은 그때 당시 이 개발 사업에 일정 정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던가 이런 식의 노력이 같이 있으면서 어떤 방식의 수사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곽상도 의원도 저희가 뭉개자는 게 아니고요. 다 포함해서 대장동의 화천대유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명명백백하게 다 풀어야 된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두 분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간에 그야말로 총력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비공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게 이제 당대표가 계시지만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는 건 거의 당을 같이 이끌어 나갈 정도의 어떤 유력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당의 아주 주요한 인물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는 아주 그냥 충분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과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실 때 노무현 후보가 되었을 때도 미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일 때도 박근혜 후보가 되었을 때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만남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당선자와 지금 대통령 간의 만남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데 대통령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걸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할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수사를 지휘하는 지금 검찰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둘이 회동을 해서 어떤 얘기를 나눈다라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재명 후보가 수사 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가 오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죠. 재선되면 사장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녹취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 장시호 씨가 특검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많은 도우미들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이진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윤 후보에게는 좀 적지 않은 부담이 된 셈이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면요. 정치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판결이 나오면 늘 이제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사법적폐다 또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사법부 판단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1심 판결이 나왔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은 제가 조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서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무고와 자격 사칭으로 해가지고 벌금형 받았고요.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벌금형 받았고요. 공용물 손상이나 공직방 해가지고 벌금형 받은 전과가 있거든요. 이건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이런데도 그럼 자기들은 왜 사퇴 안 하면서 왜 윤석열 후보는 사퇴하라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이게 지금 이 징계 판결까지 간 경위를 좀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 임명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부터 수사하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지지율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로 계시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시켜가지고 인사권 다 잘라내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2년 동안 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검찰 장악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저항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징계가 들어갔고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약에 후보 사퇴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제가 전과 지금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네. 저는 예를 들면 전과가 없는 후보가 있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도 전과가 있고 그 지점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판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게 인정되었고, 그리고 채널A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게 인정되었고, 그리고 채널A 수사방해를 했다는 게 인정되어서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권력을 아주 부당하게 쓰고 있다는 게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건 사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 전화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단계에서 당장 윤석열 후보랑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것 역시도 권력을 아주 부당하게 쓰고 있었구나, 사유화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사퇴해야 될 이유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중도층 입장에서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치 입문의 명분 자체가 좀 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검찰의 권력을 사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을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요. 고발 사주에 대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며칠 만에 했죠? 고발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했습니다. 그럼 제가 화천대유 역으로 여쭤볼까요? 성남시청 어제야 돼서야 이제 압수수색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가장 핵심인데요.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미리 받아서 성남시를 압수수색하고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김만배 씨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어제 불구속 나왔 영장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검찰이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이 이렇게 변질될 걸 알고 그 사전에 이거를 외롭게 싸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국민들의 평가이고요. 당연히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우리 당이 평가는 다를 수 있겠으나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불러내서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먼저 그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짧게만 듣고 기간 다음 얘기로 전체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채널A 감찰을 무마시키고 그리고 수사방해를 했고 이런 것들은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후보 총장 시절에 방해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